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과 종목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 네, 주식 썰전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썰전 주제를 3개나 들고 예,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화면 통해서 주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차기 대선에 불참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에 나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국내외 시장 영향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오늘 KT 알파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투자 소식에 이어서 KT도 초거대 AI 서비스 상용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마지막 썰전 주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인 2월 1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의 스마트폰의 공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이야기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푸틴의 정계 은퇴설,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문가님? 예, 이게 뭐 사실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푸틴의 네. 이슈가 이 뭐 정치 사회적 영향을 참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외신을 통해서 좀 나왔던 얘긴데요. 물론 이제 좀 더 정확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 푸틴 정계 은퇴설이 근거가 있는 이런 얘기들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당히 입장이 지금 난처한데 최근에 이제 들리는 외신 소식통에 의하면 푸틴의 최측근이죠. 이제 아바스 갈리아포프의 발언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뭐 2024년도에 대선을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권력 핵심 요직에 새로운 그 사람들을 준비를 시켰다라고 좀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사실 뭐 속전속결로 끝낼 것 같은 이 전쟁이 상당히 지금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20년간 건자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정적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알려져 있는 와그너 그룹들에 의해서 소위 정치적인 어떤 그 숙청이나 처벌 뭐 이런 어떤 공포심에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경호실장이었죠. 그 알렉세이 드민이라는 이인자가 새로운 또 권력 후임으로서 내정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뭐 진짜든 아니든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워낙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변수들이 발생을 했는데 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러시아가 소위 얘기하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들의 국가들의 어떤 전쟁 가능성 혹은 침략, 무력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한국산 K방산들이 굉장히 부각이 됐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국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원자재 가격도 올랐고요.
또 석유, 원유들도 많이 올랐고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도 아무래도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가속화시키면서 굉장히 급격히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발단이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완만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정책들이 나왔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터지고 나서 소위 얘기해서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되고 이제 글로벌 증시나 경제에 큰 영향 또 미쳤고 근데 소위 얘기해서 킹 달러라고 하죠.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요동을 쳐버리는 이런 발단 원인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뭐 푸틴이 뭐 은퇴를 한다 안 한다를 떠나가지고 뭐 유럽 나라들의 그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이제 K 방산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러시아와 가장 인접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요. 사실 이제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친러시아 국가니까 좀 예외로 치고 뭐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다음에 이번에 20조 수출 계약을 했던 폴란드, 그다음에 슬로바키아, 그리스까지 상당히 유럽에서 군비 확장을 불러오는 이런 이제 양상을 보여왔다는 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향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이제 어떻게 영향을 될 거냐? 사실 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언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국제 곡물 가격이 최근에 조금 안정되고 있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조만간에 종식이 된다라면은 상당히 좀 안정세를 찾겠죠.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이런 원자재 가격 또 음식료 가격들이 많이 올랐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세를 찾을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좀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자재, 특히 이제 석유,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안정세를 찾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올라져 있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좀 완화가 되고 있지만 물론 이게 뭐 3개월이 걸릴지 뭐 6개월이 걸릴지 지금으로서는 장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된다라면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소위 얘기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최고점 또 인상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단축이 될 가능성. 만약에 글쎄요, 뭐 다 희망사항일 수는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뭐 푸틴의 어떤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더 평화협정이나 이런 게 좀 단축이 될 수만 있다라면은 어쩌면 미국 연준에서도 하반기쯤에 금리 인하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는 점. 지난번에 앞서서 12월 달에 한번 이제 미국 연준의 어떤 금리 전망과 또 FOMC 회의 일정들을 한번 체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5월 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5월 달 연준 회의가 금리 인상의 고점, 최고점,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할 마지막 시기냐. 그거를 좀 앞당길 거냐 아니면 조금 지연을 시킬 거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언제 종식이 될 거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반기 때 그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기업들 실적들도 상당히 지금 어렵고 전망들도 참 어둡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 시기 이게 이제 1분기가 될 거냐 2분기가 될 거냐 소위 얘기해서 상반기 중으로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반기에 빨리 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지연이 될 거냐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의 정치적인 이런 관계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번에 나왔던 푸틴의 정계 은퇴설이 뭐 상당히 근거가 충분히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희망이지만 일단 뭐 전쟁은 결코 모든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라면 국내에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1분기 혹은 2분기 때 바닥을 치고 과거처럼 한번 강한 랠리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푸틴의 정계 은퇴설 이게 진짜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곡물, 에너지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확산되었었는데요. 이번 이런 푸틴 정계 은퇴설 소식으로 전쟁이 협상되거나 단축이 된다면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다가오는 5월 연준 회의가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금리 인상의 차후 방향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챗 GPT, KT 소식과 함께 좀 시장이 뜨거웠었는데요. 예, 어떤 맞습니다. 내용일까요? 예, 지난번에 12월 중순쯤에 네. 그 오픈 AI 소개를 하면서 네. 챗 GPT 관련된 이슈를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해외 외국 기업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KT 하면 국내를 대표하는 이제 공기업 네.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회사이기도 한데. 믿음이라는 대화형 AI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월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세스 2023에서 이슈가 됐던 게 로봇, 그 다음에 5G를 넘어서 6G,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 이제 과거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스스로 움직이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이런 로봇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소위 얘기해서 컴퓨팅 시스템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이런 출발선이 이쪽 AI 서비스라고 생각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오픈 AI의 챗 GPT의 매개 변수 이제 파라미터로 가죠. 그게 대략 한 1억 7,500억만 개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KT가 발표한 믿음이라는 이제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2,000억 파라미터 매개 변수를 한 이 AI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AI 서비스 시장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또 통신 서비스나 교육,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이런 일반적인 산업 생산에서도 그리고 이제 상담 서비스나 모든 각계 분야에 접목시키고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KT가 발표했던 여러 가지 주력 산업들 이거를 살펴보면은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디지털 물류, 그 다음에 AI 운송, 그 다음에 화물 중개 서비스 쪽에 이제 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쪽 이제 물류 쪽을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이제 배달 서비스나 택배 시스템, 이 물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접하면서 비대면 쪽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쪽이 돼 있는데 이런 AI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물류량의 조절과 대응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면은 이 산업에서도 굉장히 큰 효율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들 같은 거 이제 금융 서비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KT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발표한 것 중에 실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이런 이제 대출 이자에 따르는 상품 서비스의 어떤 소개 또 선택 이런 것들을 사용자의 어떤 정보나 패턴을 분석해서 대화형으로 새로운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은 지금 우리 바로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고 곧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KT뿐만 아니고요. 이쪽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각 국외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 많이 지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앞서가고 있고 국내 IT 기반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AI 서비스를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산업시설
그다음에 요즘 말하는 이제 반도체 설계 쪽에도 상당히 적용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 이제 KT가 발표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런 산업 클러스터를 AI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한 거를 보면 향후에 이쪽 시장이 굉장히 좀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뭐 100억 불달러 투자 소식이 나온 것처럼 이쪽 관련된 시장의 투자들도 활발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전에 이제 관련 섹터로 또 본다면은 이 KT의 어떤 계열사들, 자회사들이 상당히 또 단기적인 또 수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규모가 되게 작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AI 서비스나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규모가 아직은 크질 못하고 또 가시적인 실적,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쪽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이제 AI 서비스를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향후에 시장이 성장하고 부각되는 건 맞는데 가시적인 실적이 있냐? 당연히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불과 한 10몇 년 전에 나왔을 때, 지금 우리 일상생활이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듯이 향후 이제 5년, 10년 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AI 기반의 어떤 서비스나 산업의 많은 응용 분야들을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다라면은 이쪽을 우리가 지금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주식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KTCS나 뭐 KT 알파, 뭐 이니텍 그리고 이제 진입뮤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KT IPTV 쪽에 음성으로 기가진이 이제 서비스되고 있는 뭐 가온미디어 이제 AI 스피커를 공급하고 있죠. 이런 이제 관련주들뿐만 아니고요. 여기와 연계된 AI 솔루션이나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관련주들을 앞으로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다만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좀 연초이고 뭐 세스 2023에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들이 단기간 많이 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좀 약간 과열권에 조금 진입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향후에 이쪽 관련된 시장이 여기서 꺾이지는 않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이쪽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T가 믿음이라는 AI 서비스를 상용화하겠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AI 관련주 중 특히 KT 관련주도 상승세 보였는데요. 특히 이 최근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에 이 배달, 택배 등 운송 시스템이 굉장히 커진 부분과 함께 물류에 집중하면서 이 외에도 금융 서비스나 의료, 교육에도 AI를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님은 과거 스마트폰 예시 주시면서 AI 관련 사업 미래 앞으로도 전망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네요. 마지막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이번에 이제 갤럭시 23은 출시가 됩니다. 네. 뭐 이미 다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다 알고 있고요. 네. 아쉽게도 혹시 스마트폰 어디 거 쓰고 계십니까? 저는 애플을 사용하고 애플 거.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지금 삼성과 애플 관계도 상당히 이제 주목할 네.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갤럭시 S23이 이제 출시 2월 달에 이제 출시가 드디어 됩니다. 뭐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애플 아이폰과 함께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변화할 거냐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월 1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언팩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한 2, 3주 가량 글로벌 전시 행사들이 뭐 영국이나 유럽 쪽, 남미 쪽에 연달아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이번에 이제 삼성의 갤럭시 23 제품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몇 가지 특징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일단 가장 우리가 이슈적으로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카메라, 이제 이미지 센서 쪽에 아이소셀 HP2를 탑재를 했다는 기술적인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죠. 그동안에 이제 삼성 갤럭시 폰이 이제 아이폰하고 상당히 비교 대상이 됐을 때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진 카메라 기능이었죠. 이제 발열 기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해상도는 높을 수는 있지만 이 처리 속도가 상당히 딸린다. 이런 이제 불만 아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그 갤럭시 S23 출시가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뒀다는 거죠. 일단 그 아이소셀 HP2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억 화소, 이제 픽셀이라고 하죠. 이제 이미지 센서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 사실 2억 화소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아이폰 13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4,800만 화소이고요. 그 갤럭시의 전자 S22의 화소수가 또 1억 800만 화소니까 거의 2배. 이제 아이폰의 4배가량이 화소수가 올라간 이런 이제 특징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AP 쪽에 소위 얘기해서 이제 발열 문제나 처리 속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삼성이 이번에 지금 야심차게 이 칩을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삼성 팹에서 생산하던 거를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전 세계 그 비메모리 반도체의 1위 기업이죠. TSMC에서 생산을 하는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그 칩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죠. 이 회장 시대를 등극해서 신제품이 처음 나오고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기능적인 그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얼만큼 먹힐 수 있는지 그리고 판매 흥행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갤럭시 S23의 이제 울트라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그 하이엔드급의 모든 사양들이 다 적용이 되는 이런 부분들. 또 하나 또 재미난 거는 여기에 이제 우리 특징적으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쪽이 그 8개 정도 채택이 되면서 이쪽 관련된 부품 사용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분야도 있고 이제 스마트폰 시장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반도체 부분 때문에 좀 희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국내 IT 기기에서 이 삼성과 관련된 부품 회사들 특히 이제 디스플레이 좀 마찬가지고 이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의 실적, 향후 전망 여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판매 흥행 얼마큼 많이 팔릴 것이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이제 경쟁 기업이 역시 이제 그 애플입니다. 애플 이제 아이폰과의 경쟁 관계에서 어떤 흥행벌이를 할 수 있느냐. 물론 시장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경기 둔화가 되고 이제 소비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제 스마트폰, 특히 이제 하이엔드급 시장에서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하는 점유율이 좀 많이 축소가 됐던 그런 모습들은 보여졌었는데 이제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국내에서 이제 그 갤럭시 그 폰과 애플 아이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입니다. 이게 그 과거 2년 동안의 어떤 흐름을 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인데 2021년 4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아이폰 13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삼성 갤럭시 폰의 점유율이 한 60%대로 많이 그 축소가 됐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2가 출시가 되면서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점. 결국 국내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신제품 출시로 인한 삼성의 시장 점유율 상승 이 부분이 이제 경쟁 관계인 아이폰 출시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애플의 아이폰 14가 언제 출시가 될 거냐 이제 또 이게 하나의 또 우리가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정된 시기는 물론 이제 3월 달, 4월 달, 뭐 5, 6월 달 전망을 했지만 좀 앞당길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애플 아이폰의 생산량이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폭스콘 공장이 중국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거의 생산 가동 중단을 하면서 말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아이폰 13이 출시가 됐을 때 상당히 이제 대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그래서 판매 둔화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작년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얼추 약 한 24.6%를 차지를 했었고요. 삼성이 한 20% 정도를 점유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떤 국내외적인 환경이지만, 이번에 갤럭시 S23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20% 초반까지 내려왔던 삼성 시장의 점유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애플 아이폰 14가 출시가 되는 시기, 3, 4월 달에 얼만큼 경쟁 제품 대비해서 판매량을 보일 수 있는지 여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체크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판매 흥행 속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관련된 부품 회사들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 아이스럴 HP2가 탑재가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카메라 모듈들이 8개가 채택이 됨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2배가량의 어떤 부품 수와 금액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도 중요하지만 이 판매 흥행 여부에 따라서 국내 IT, 특히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 또 디스플레이 산업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집중 있게 좀 봐야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지 시각 2월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S23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무려 2억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탑재했고요. 또 이재용 회장 취임 이후 첫 신작인 만큼 좀 더 기대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IT 기업 중 삼성 관련 부품으로 특히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 실적도 긍정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많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최근 1월 달 연초 효과도 있고요. 네. CES 2023 이후에 소위 해서 신기술 관련된 그 테마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이 로봇 쪽에 과거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챗 GPT 관련된, 또 KT의 미듬 AI 서비스 출시와 관련된 AI 서비스 관련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부 이제 그 코로나 이제 대면 거리가 좀 해제가 됨에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된 여행이나 또 항공주들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는데 1월 효과라고 하죠. 원래 이제 항상 1월 달에 이런 관련주들이 항상 매년 부각을 받아왔었는데 약간 이런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번갈아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의 어떤 주도주들 흐름들 점검과 함께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아직은 부각되진 못했지만은 부각될 수 있는 이슈들이 또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시간이 되시고 좀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오늘 최근 로봇이나 AI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리오프닝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1월 효과와 관련된 종목들 중 주도주를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마지막 부분에 전략주 힌트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입니다.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자마자 제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님. 네. KT 알파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 5,000원이고 비중 30%입니다. 오늘 상한가 직행하고 많이 이야기 나눈 예, 종목인데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KT의 자회사고요. 네. 아까도 잠깐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KT의 믿음 서비스 관련된 이제 수혜주인데 이제 문제는 오늘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상담 요청하신 분의 매수가가 5,000원이고요. 비중이 30%. 근데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간 이후 종가가 한 7,700원 정도. 차트를 통해서 잠깐 위치를 살펴볼 텐데요. 네. 자, 5,000원 때문에 상당히 바닥권에서 잘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바닥권에서 좀 기다리셨고 오늘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7,700원, 얼추 50% 이상 수익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모멘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일단 수익이 50% 이상 났기 때문에 비중 30%면 일단 반절 정도는 이익을 좀 챙기시고 기술적으로 뭐 한 8, 9천 원 갔을 때에 좀 분할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KT 알파 바닥권에서 잘 매수하셨다 의견과 함께 추가 상승 여력 있지만 오늘 상한가 기록한 만큼 절반가량 수익 실현하고 차후에 더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매수가 13,700원이고요. 비중이 좀 큽니다. 40%인데 오늘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좋은 종목이 먼저 분명합니다. 네. 예,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회사 내용을 잠깐 보면요. 네. 예, 삼성이 이제 메모리 쪽만 아니고 이제 비메모리 쪽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 비메모리 쪽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라고 하죠. 설계 방식에 대한 특허 이런 것들을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영국의 이제 암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IP 한 80%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데 뭐 이런 부분 플러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이거 IP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 이거 2023년도에 TSMC 쪽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면 주가 흐름이나 추가적인 부분도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 단가가 높으세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매수 단가가 13,700원이면 손해보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그 전에 매수를 하신 거라면은 2, 3개월 하락해서 고생을 하신 분이고요. 오늘 매수하셨다면은 좀 매수 방법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가적인 여력은 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15,000원대에서는 조금 차익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거의 뭐 7, 8,000원대 1월 초부터 올라서 거의 100% 상승을 한 흐름이기 때문에 요 구간대에서는 일단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 요 구간대에서 좀 부분적으로 이익을 좀 실현하면서 대응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삼성 쪽에서도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좀 중기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 비메모리 쪽 반도체 설계 방식 특허 보유한 회사로 사업성은 좋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지만 매수 단가가 높은 만큼 15,000원에서 16,000원 선에서 차익 물량 많이 나올 때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3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코너 포트폴리오 AS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새롭게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달 21일에 매수 들어갔던 코난 테크놀로지인데요. 수익률이 무려 90% 육박을 합니다. 예. 매수가가 25,000원인데 오늘도 보합을 보였음에도 이 44,350원 선으로 거래 마감을 예. 했는데 네, 이 코난 테크놀로지 앞으로도 지금도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마음 뭐 개인적인 생각은 뭐 좀 네. 더 가가지고 한 100%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좋네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그건 이제 심정적인 부분들이고요. 뭐 이게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아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네. 겁니다. 이제 그 챗 GPT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또 KT가 또 이번에 이제 믿음 AI 서비스 발표한 그런 부분들 또 이쪽 회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방산 쪽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FA50 쪽의 항공기 한쪽에 AI 관련된 자동 항공 그 기기 오류 서비스를 만드는 시스템을 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뭐 방산 플러스 이런 AI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주가가 단기간 많이 좀 올라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듯이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면 좋지만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주가라는 게 계단을 밟으면서 차근차근 가야 길게 또 오래 또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을 뒷받침되지 않고 오르는 주가들은 아무래도 단기간 급등했다가 또 조정을 강하게 맞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가상으로 본다면 이미 뭐 오늘 장중에 47,300원을 일단 찍고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장대 양봉을 한 두세 번 만들었기 때문에 뭐 4만 원대, 4만 원 중반대에서 쉽게 뭐 밀리진 않겠지만 네. 이제 흔히들 얘기해서 단기간 벌써 지금 2만 5천에서 거의 뭐 4만 7천 원이면 거의 한 80%, 90%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욕구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럴 때는 물론 어디까지 더 올라갈지는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럴 때는 부분적으로 분할로 대응하는 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물량을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 30, 40% 정도는 부분적으로 일단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만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요 가격이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탈한다면 그때 이제 이익 실현을 해도 늦지 않는 이런 이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뭐 한 4만 1,000원, 2,000원대 요 정도의 어떤 단기적인 지지가를 설정을 해놓고 일단 뭐 7, 80% 나왔으면은 충분히 한 4, 50% 정도는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요 4만 1,000원, 2,0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지켜는 보되 만약에 단기 조정을 강하게 받고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서 강하게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물량도 그때 이익 실현해도 늦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뿐만 아니고 관련주들도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아직 좀 후발주로서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난 테크놀로지는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큰일 나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후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코난 테크놀로지 들어봤습니다. 챗 GPT 관련 이슈 수혜와 함께 여기에 방산 관련 항공기계 보유 서비스 제로까지 더해지면서 단기간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온 만큼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함께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보유하신 주가에 40에서 50% 정도 분할 매도 추천해 주셨고요. 4만 1,000원에서 4만 2,000원 지지 가격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금물이고 덜 올라간 종목을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26일에 매수한 제주항공입니다. 이것도 수익률이 정말 좋고요. 오늘도 4% 넘게 상승을 보였는데 최근에 여행 가는 사람이 예.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제주항공 또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네. 여행 다니시는 분들 특히 많으시고 네. 특히 이제 국내 사람들 중에 이제 일본 여행을 참 많이 가시는데 결국은 이런
여행객들이 많이 증가가 된다는 거는 특히 이제 저가 항공사, 전체 항공 시장도 있지만 특히 이제 LCC라고 하는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그동안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이 힘들었던 부분들을 해소가 되는 이런 측면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은 좋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이용객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 4분기, 그다음에 금년도 1분기 때 얼마큼 회복이 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작년 10월 달 이때가 이제 거의 바닥권. 이때 이제 유상증자를 했죠. 워낙 그 회사의 유동성 문제도 있고요. 또 이용객이 감소가 되면서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제 유상 증자를 진행했는데 이런 이제 자금들이 일단 모여지고 난 이후에 실적이 회복되는 이런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뭐 한 17,000~18,000원 선까지는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짧게 볼 종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 생각을 해두시고 1차적으로는 한 뭐 특히 17,000~18,000원 욕심 같아서는 2만 원까지도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항공에 대해서 최근 일본 등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LCC 저가 항공의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술적 흐름도 작년 10월 바닥 저점 찍은 후에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항공은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도 이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가 17,800원 그리고 2차로 2만 원 선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AS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 AS 진행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직후 9시부터입니다.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코너입니다.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방송에서는 전략주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 들고 나왔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연초 항상 1분기 되면은 소위 얘기해서 신기술 관련된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제 부각이 되고 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시장도 어렵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그 과거에 어떤 제조업이나 이 정제된 그런 산업보다는 새롭게 그 성장되는 그런 산업들이 관심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삼성의 이제 갤럭시 S23과도 또 연관이 돼 있는 이제 과거의 카메라 모듈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삼성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내뿐만 아니고 베트남 쪽의 공장 설비들을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완료가 됨에 따라서 이 베트남 공장이 정상화, 가동화가 되면서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던 부분들 만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이제 스마트폰 부품, 이제 카메라 모듈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성장성, 그다음에 향후에 대폭적인 성장 기대감들을 보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쪽 관련된 종목 중에 또 우리가 관심 있게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엑셀 기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아바타 2가 개봉이 되면서 3D 네. 영화들 많이 나왔는데 과거에 이제 퀘스트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가상현실 플러스 이제 그 증강현실이 접목돼 있는 이제 혼합현실이라는 XR 기기라고 하는데 이런 그 XR 기기를 과거에 공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애플뿐만 아니고 뭐 구글이나 또 삼성, 소니도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쪽 관련된 시장
시장의 어떤 성장 가능성 이쪽이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체크 포인트.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면은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상당히 못 가 있는 그런 조금 그 암울한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작년 하반기, 2022년도 하반기 때의 어떤 실적 개선 모멘텀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엑셀기의 어떤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부각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들렸던 소식으로는 애플 쪽이 아마 출시 지연 가능성 혹은 이제 일정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또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또 크게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내려와 있는. 단순하게 기술적 놓고 본다면은 소위 얘기해서 이제 5천 원대를 강하게 좀 지지를 한번 받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두 달 동안은 6천 원대, 6,200~300원대의 견고한 어떤 하방 지지력을 좀 확보하고 있다는 점. 실적 대비해서 PER 기준으로 한 2022년도 연간 기준으로 한 8배에서 9배 정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주들을 얘기를 했을 때 PER 기준으로 한 15배 이상을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이제 2, 3월 달에 아마 과거에도 공급을 했던 이제 그 메타 퀘스트 프로가 또 출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XR 기기 쪽에 이 회사의 FPCB라고 하죠. 이게 지금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모멘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종목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3과 연관된 종목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 그리고 XR 관련 기업입니다. 주가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어서 전략적 힌트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밤시 후입니다. 9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초 장세에서 이제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신기술 관련주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최근 이제 그 지수가 잠깐 조정을 때 테마주 순환매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테마 대장주들 특징들 그리고 이제 주도주 두세 종목을 뽑아가지고 향후 또 부각될 수 있는 이런 것들 같이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1월 테마 이슈 관련해서 대장주, 주도주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맞아 2023년 핵심 유망주 대공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2월 4일 오후 1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명동고래 전문가와 제프 전문가가 함께 준비하고 계십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는 상고하저 물극 필반의 강세장이 온다에 대한 주제이고요. 제프 전문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법에 대한 주제로 강의해준다고 하십니다. 또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강연에 오셔서 방명록을 남기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까지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 또한 제공이 됩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미리 선점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